미자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자에서 벌떡 뛰쳐 일어났다. 허튼 소리입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소리쳤다. 빤한 거짓말입니다. 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어요. 노인이 열린 문을 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노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직책상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만 노인의 진술은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애매모호한 점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진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되풀이해서 다짐해 보았습니다. 확실합니다. 나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확인했지요.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흥분한 의조로 맞장구를 쳤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나를 모함하려는 게 아니면 미치광이의 착각일 겁니다. 하고 미자는 여전히 소리쳤다. 그건 상처를 입고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한 헛소리인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되었을 뿐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인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테지요. 그렇지만 노인이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본 건 상처를 입었다가 깨어났을 때가 아니라 바깥채에서 정원으로 들어서자마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노인은 나한테 원한을 품고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걸 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난 출입문으로 해서 도망쳐 나온 게 아닙니다. 미자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검사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를 돌아다보고 의미 있는 의조로 말했다. 그걸 보여드리시오. 이 물건을 아시겠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크고 두툼한 사무용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봉투에는 아직도 3군데나 봉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봉투는 속이 비어있었고 한쪽 끝이 찢어져 있었다. 미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았다. 이건 분명 아버지의 봉투일 겁니다. 3천 루블리가 들어있는. 그렇지만 그 봉에는 받을 사람의 이름이 씌어 있을 텐데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나의 귀여운 병아리에게. 역시 그렇군요. 3천 루블리입니다. 하고 그는 소리쳤다. 아시겠어요? 3천 루블리란 말입니다. 물론 알고 말고요. 그렇지만 이미 돈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속이 빈 채 침대 옆 마룻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미자는 잠시 어리둥절한 얼굴로 멍청이 서 있었다. 여러분, 이건 스메르 자코프의 짓입니다. 갑자기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돈을 훔쳐간 건 그놈입니다. 그놈 밖에는 아버지가 이 봉투를 어디다 감춰두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메르 자코프의 짓입니다. 바로 그놈이에요. 그렇지만 당신도 그 봉투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 베개 밑에 있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난 전혀 몰랐습니다. 난 이제껏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난 스메르 자코프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어디에다 숨겨두었는지를 알고 있는 건 그놈 하나뿐입니다. 난 전혀 몰랐습니다. 미자는 이제 완전히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조금 전에 봉투는 돌아가신 부친의 베개 밑에 있었다고 당신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베개 밑에 그 봉투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이상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기 조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맞장구를 쳤다. 허튼 소리입니다. 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난 그것이 베개 밑에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베개 밑에 있은 게 아니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아무렇게나 베개 밑에 있다고 짓거렸을 뿐입니다. 스메르 자코프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놈에게도 봉투가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보았겠지요. 그래, 스메르 자코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무엇보다도 중대한 일입니다. 난 일부러 내게 불리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베개 밑에 있다고 되는 대로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지금 누구나 아무런 뜻이 없는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수가 흔히 있다는 걸 당신네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메르 자코프 말고는 그걸 알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건 스메르 자코프 뿐이에요. 그놈은 내게도 그게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놈의 짓입니다. 그놈이에요.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놈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이건 햇빛을 보는 것보다도 더 명백한 일입니다. 하고 미자는 더욱더 흥분하여 몹시 격분하면서 두서없이 소리를 미친 듯이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내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럼 곧 그놈을 체포하십시오. 내가 도망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리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 그놈이 죽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놈이 암호를 써서 아버지에게 문을 열게 한 겁니다. 그놈밖에는 아무도 그 암호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요. 또한 암호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와도 아버지는 절대로 문을 열어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은 또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이기는 했으나 어딘지 의기양양한 의조로 검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만약에 당신이 아직도 거기 있을 때 문이 열린 채로 있었다면 구태여 암호를 알 필요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출입문이라 출입문 하고 중얼거리더니 미자는 말없이 검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금 맥없이 의자에 틀썩 주저앉았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출입문, 그건 귀신이다. 하느님께서도 날 버리셨구나. 그는 이미 아무런 생각도 없이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바로 그겁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하고 검사는 점잔을 빼는 듯한 의조로 말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에서는 출입문이 확실히 열려 있었다고 하며 당신이 그 문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는 정언이 당신은 물론 우리들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는 정언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당신 손에 들어온 돈의 출처에 대해 당신은 이상할 리만큼 완고하게 거의 광적인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그 돈이 생기기 불과 3시간 전에만 해도 당신은 단돈 10루블리를 마련하기 위해 권총을 저당 잡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당신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고결한 마음을 믿지 못하는 냉혹하고 불성실한 인간들이라고 우리들만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달란 말입니다. 미자는 형용할 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혔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좋습니다. 갑자기 그는 외쳤다. 그럼 내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서 손에 넣었는지를 말하지요. 후에 당신네들이나 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치욕을 틀어놓겠습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잠옷 감격 어린 기쁨을 억제할 수 없다는 듯한 의조로 말을 받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순간에 성실하고도 완전한 고백을 한다면 후에 당신의 운명의 짐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때 검사가 테이블 밑으로 그를 가볍게 찔렀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데서 말을 끊을 수 있었다. 물론 미자는 그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